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직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방선거의 한 축이죠. 인천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고 또 만들어갈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큰데요. 특히 보수 교육감 후보에 대한 단일화 여부에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인천시장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를 위해 2개의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보수 교육감 이 단일화를 추진했던 올바른 교육 사랑 실천 운동 본부와 이 단체의 단일화 방식을 비판하며 뒤늦게 등장한 인천 미래교육연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 올바른 교육 사랑 실천 운동 본부 측은 일찌감치 올 초에 경인 교대 교수인 이대영 인천교총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또 뒤늦게 출범한 인천 미래교육연대 측도 어제 최계훈 인천대 명예교수를 단일 후보로 확정하면서 두 단체가 각각 내세운 후보들의 단일화 과정만 남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국장님께서 단일화가 쉽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여러 요인이 있겠는데요. 먼저 뒤늦게 후보를 확정한 인천 미래교육연대 측의 단일화 과정이 일단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단체의 단일화 과정에는 이 후보로 확정된 최계훈 인천대 명예교수와 권진수 전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 또 김덕희 인천재능대학교 교수와 이배영 성산효재단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차 간담회를 열고 인천 시민 여론조사 100%로 이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단일화 경선 과정 중에 교육감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단일화를 위한 이 합의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합의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또 여론조사 비용을 후보자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최계훈 인천대 명예교수와 이배영 성산효재단 교수는 이 합의서 내용에 동의한 반면에 권진수 전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김덕희 인천재능대 교수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동의한 이배영 이 성산효재단 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최계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인천 미래교육연대 단일 후보로 확정되기는 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절반뿐인 단일 후보가 된 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단일화를 추진한 단체들이 각각의 후보를 이제 결정을 한 데다가 또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일탈한 후보들까지 더하면은 뭐 그 수가 만만치가 않은데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뭐 보수 진영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그 보수 진영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뭔가 어설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참 복잡하게 꼬였는데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 두 단체가 이 각각 내세운 후보들이 단일화가 먼저 추진돼야 합니다. 이 보수 후보 단일화라고 내세웠지만 이거 각 단체의 후보를 낸 거지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보수 후보를 단일화한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또 이 과정도 쉽지 두 단체의 후보들 간 단일화도 쉽지 않겠지만요.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MC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했거나 또는 별도로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 미래교육연대 측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이 권진수 전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 네. 그리고 또 김덕희 인천재능대 교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박승란 전 숭이초등학교 교장과 허운 전 하이텍 교장이 별도로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우, 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들이 모두 교육감 선거에 나설지는 알 수 없지만요. 만약에요. 이들이 단일화에 참여한다면 이 단순 계산만으로도 6명이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네요. 문제는 단일화 과정에서 또 이탈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요. 이탈자가 생기면 단일화고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시 뭐 이 단일화가 아니라 각자 나오게 되는데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쉽지도 않고요. 단일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단일화 그 과정을 보면은 뭔가 조금 좀 어설프다는 그런 생각도 좀 계속 드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이탈자가 계속 생기지만은 이를 뭐 제어할 그런 뭐 방법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좀 국장님께서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이 진보 진영과 달리 보수 진영의 교육감 단일화 작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설프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교육감 후보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여느 선거처럼 이 정당에서 정강 정책이라는 룰에 따라서 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탈정치화된 인물이 나오는 그런 선거인데요. 그렇더라도 이 보수 진영을 진보 진영과 비교하면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데요. 이 전교조라는 교원들이 힘 있는 집합체가 있고요. 여기에 시민단체가 함께 하면서 여러 후보가 나오더라도 어떤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단일화 과정을 거친 후보가 단독 후보로 이렇게 출마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단일화 과정을 진보 진영은 거쳐서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느슨한데요. 이번 단일화 과정을 보더라도요, 보수 진영 전체를 대변하는 단체나 어떤 인사들이 모여서 책임 있게 단일화를 주도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보수단체가 나서서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또 급조한 단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당처럼 규율을 통해 제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후보들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둘씩 이탈을 하더라도 이들을 제어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쉽지 않은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6월 1일이 이제 지방선거 날인데, 지방선거 날이 이제 다가올수록 또 퍼즐들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교육감이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 단 한 번도 단일화를 한 적이 없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